존경하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재단 이영선 이사장님, 그리고 아직 도착을 못하셨지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한석기 원장님, 또한 포럼 발표자분들과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국내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관계자 여러분, 금요일 오후 이렇게 비가 내리는 자리에도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을 맡고 있는 김현철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작년 2월 18일과 작년 3월 24일에 두 번의 연세 한중 전략 포럼을 개최한 후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제1회 때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제2회 때는 한중 관계가 직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 학자가 참석하셔서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주제하다시피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를 한 지 3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2년 그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상황 속에서 양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을 얘기하는 방향이나 생각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특별히 대한민국의 중국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어떻게 중국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찰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항상 이런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통일과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역시 두 나라가 직면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국가의 언어나 문화가 그 나라만의 고유한 소유물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제외한 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공유하는 탈경계 언어와 문화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언어와 문화의 파급력이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 능력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언어와 문화 콘텐츠는 매력 발상과 함께 송출되지만 우상화 그리고 모방 욕구를 낳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언어와 문화 콘텐츠의 세계관에 동화되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동화 과정을 통해 하나의 탈경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연세중국연구원은 2018년부터 매년 통일과나눔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중국 학자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정상적인 학술 교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통일과나눔재단의 연구비 지원은 계속되어서 연세중국연구원은 화상 토론회를 통해서 북경, 상해, 산동,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한반도 연구자들과 학술 교류를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연세중국연구원은 중국 학자들과 중단 없고 깊이 있는 학술 교류를 유지해 올 수 있었고, 한중 학계 사이에 다양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3회째를 맞이하는 통일과나눔 연세중국연구원 한중 전략 컨퍼런스도 그런 플랫폼 중의 하나로 2022년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미중 관계, 북한 문제와 한중 관계 등 각 영역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대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세중국연구원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통일과나눔재단은 늘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영선 이사장님과 통일과나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여러 관계자와 책임자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철 원장님.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중국연구원이 중국과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실은 2022년부터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중국 연구 학계와도 학자들과도 이제 네트워크를 늘려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통일과 나눔 재단과 이영선 이사장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래는 작년처럼 웨비나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저희 이사장님께서 대면 회의로 전환하시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여서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이영선 이사장님께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과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중국으로부터 오신 중국 학자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한 국내 각지에서 이 학술회의 발제자로 참여해 주신 학자 또는 전문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 학술회의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연세대 대학원장님이십니다. 중국 연구원 원장이시기도 하고 대학원장이신 김현철 원장님, 또 기조연설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석희 원장님, 그리고 지금 사회를 해주시는 김동찬 교수님, 그 외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의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학술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통일과 나눔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우리 상임 이사님, 이종원 이사님 아까 소개가 안 됐는데 많은 노력으로 좋은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은 2020년부터 매년 연세대 중국연구원을 지원해드려서 북경, 상해, 상동 등의 지역에 있는 중국 청년 학자들과 한국 학자들이 정기적인 학술 교류를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이 미래의 한중 간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는 한중 학자들이 상호 양국을 방문하며 국제관계의 흐름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여 한중 관계 개선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교류 협력이 중단된 현실 속에서 북한 방문 경험이 있고 또한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중국 학자분들과 한국 내 학자 또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만남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데 크게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해 우리가 오늘 직면한 도전과 과제는 몹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는 물론 한국과 중국 관계, 중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또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계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권 차원의 선거들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러한 각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들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중국의 유수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 관계에 관한 중국의 관점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의 행사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며 오늘 나누어질 모든 대화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위해 멀리서 오신 모든 학자분들과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오늘 행사를 더욱 의미 있고 성공적인 자리로 만들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 그리고 제 또 실수를 보완해 주셨습니다. 제가 큰 회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긴장해서 큰 실례를 범했는데요. 저희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이종원 이사장님, 예, 상임이사님, 예, 이번 회의 준비하는 실무를 총괄해 주셔서 저희랑도 회의도 많이 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뒤에 와 있는 저희 통일과 나눔 재단에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술회의 이런 거를 꽤 많이 해봤는데 제가 제일 편하게 회의를 준비했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던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아까 전에 개막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릴 때 오늘 교통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시면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저희 충북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이정원 교수님께서 좀 전에 도착하셨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어서 오늘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기조연설을 해주시기로 했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한석희 원장님께서 아직 도착을 못하셨는데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독을 하다가 혹시 들어오시면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기조연설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한석희입니다. 우선 오랜만에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만나 서로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한국과 중국의 미래 협력을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너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이영선 이사장님과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장이신 김현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컨퍼런스 주제는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 관계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다양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 과도기 국제 질서가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열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빈틈을 역이용하여 북한은 핵 강압과 각종 도발 수위를 극대화하는 형국입니다. 이는 국제적 불안정이 한반도 지정학과 분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 곳의 지정학적 위기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국제적 도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도 경쟁을 넘어 자칫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은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되어 지금의 바이든 정부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간에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미중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 무력 도발로 인해서 도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지역적 도전 해결을 위해서 한중 관계의 발전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이러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중심을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국 협력도 국제적, 지역적 도전에 대처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중국과의 협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협력이 강화된다면 국제적, 지역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양자 관계를 품격 있게 발전시켜 국제적 도전과 영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중 협력을 위해서 상호 존중의 원칙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는 사드 보복으로 높아진 한국인의 반중 감정을 완화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규칙을 위반하고 핵무장에 올인하는 북한이 정책을 변경하고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이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한중 협력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핵 기술 및 능력을 날로 고도화, 다양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거리와 성능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하고 군사 기술 획득을 모색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외교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남북회담과 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대남 기구들을 정리하며 통일정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무력 도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은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찬성표를 던졌던 중국이 최근에 와서는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2018년 시진핑 주석의 변하지 않는 3가지 약속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핵심 파트너로 전략적 명확성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예로 2022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에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중국과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태 비전은 중국을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이자 현상 변경 세력으로 인식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인태 전략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포용적인 견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한국은 포용 외교를 지향하고 있고 중국은 바로 한국의 포용 외교의 중요한 대상국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대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줄곧 한중 간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 측의 대화를 제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지 2년이 되도록 아직 한중 간에는 전략 대화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중 간의 인식 차이로 대화의 채널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의 모멘텀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회의는 매우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측 참석자들은 모두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중국 최고의 한국 전문가분들이시고 또 한국 측 참석자분들도 각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최고의 경험을 갖추신
전문가들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서로 간에 솔직한 입장을 제시하고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